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을 보면 이번 선거에서 이길 생각이 없어요. 계속 내란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고기서 고기. 자주 말빨, 나왔죠. 말빨이 좋잖아요. 그런데 외상 밖으로 고만고만이란 아까 제가 볼 때는 무슨 그 약물 약효과인가. 나중에 보니까 무슨 약을 많이 드셔서 그랬다고 그러던데 댓글도 사실- 많이 달리겠는데.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뒤에서 하는 얘기가 더 솔직하고 재밌다. 오늘은 짠한 삼형제가 다시 뭉쳤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님 그리고 금태섭 전 국회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짠한 일이 별로 없네요. 인생 자체가 좀 짠합니다. 왜요? 제가 이제 송파병 당협위원장이니까 선거 운동원들도 이제 격려하고 주말에는 유세도 하고 그래요. 근데 참 우리 당의 주인이 우리 국민의힘 당원인지 아니면 자유통일당 당원들인지 좀 헷갈리기도 해요. 지난주에는 한동훈 전 대표 이제 후보 경선 탈락해가지고 그걸로 짠해졌다고 놀리고. 예. 한참 된 이야기 아니야? 열심히 응원했는데 한참 된 이야기 아니야? 아무튼 그 지난 주말에 이제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첫 TV 토론회가 열렸죠.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해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네 사람이 맞붙었습니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주 정도 총평을 해보신다면 교수님부터. 한 줄로요? 네, 그냥 뭐 네. 한마디로. 네. 한 줄로 표현하면 고기서 고기. 워낙 뭐 이재명은 뭐 말을 잘하는 분이니까 근데 좀 너무 뻔뻔스럽게 좀 보이는 느낌이 좀 있었고 김문수 후보는 너무 점잖으니까 남이 하는 이야기 다 듣고 그때서야 뭐 하려고 하니까 좀 놓치는 것도 있었고 이준석 후보가 조금 할 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고만고만했던 것 같아요.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예, 뭐 두 줄로 말하면 예상 그대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지금 여론조사상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을 나오니까 사실은 이기는 쪽에서는 이걸 흔들고 네. 싶어 하지 않고 이 따라가는 쪽에서는 판을 좀 흔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평을 하자면은 이재명은 이재명 했고 김문수는 김문수 했고 이준석은 이준석 했고 네. 또 뭐 권영국. 권영국은 거기서 했고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준비도 좀 덜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 공격해야 될 포인트가 있고 방어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공격해야 될 포인트는 좀 몇 개 갖고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쭉 보면은 규제 철폐하겠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뭘 하려고 한 건지. 이번 경제 분야 대선 토론을 통해서 어떤 포인트를 노리고 한 건지가 대단히 불분명했다. 그래서 거기가 제일 부족했다고 봅니다. 일종의 지식인이 안 도와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뭐 TV 토론 무슨 본부에 들어가지도 않고 선대위 자체에 안 선대위 자체 안 들어가 있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네. 바로 그걸 잡아서 그냥 푹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죠. 이분이 뭐 점잖아 보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전에 경선에서도 그랬지만 상대방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야기를 또 하고 그리고 본래는 자기 시간인데도 상대방이 막 길게 자기 시간을 다 빼먹는데도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 점잖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 토론 스킬이 뛰어나신 분은 아니죠.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사람들이 뭐 기대를 갖거나 못했다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토론 스킬은 이번에 나온 후보들 중에서는 뭐 이준석 후보가 잘하고 근데 이제 어떤 점을 주력해서 메시지를 얘기할 거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정도를 경제 분야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첫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했고 그때 상당한 정도의 실적이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한 걸 다 아는데 예.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젊은 분들 특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내세워서 내가 뭘 했다는 얘기를 하면 경험담 같은 게 듣기 재밌잖아요.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는 보면은 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공격거리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예상하는 거고 탄핵 이후에 그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게 문재인 정부고
그때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망가뜨려서 5년 만에 정권을 뺏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을 연결해서 그때도 다 민주당에 있었던 후보니까 민주당 자체랑 엮어서 공격을 하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 민주당 후보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자기를 분리하기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서 그 우리 모셔가야 당의 될 선대위를 것 같은데? 모셔가야 될 것 같으네. 토론 기획 본부장으로 다음 두 분도 남았잖아요 지금. 다음 주에 또 사회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정치 그렇게 문제. 짧은 있는데. 시간에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토론도 그렇고 대언론 어떤 공보 전략도 그렇고 나쁜 얘기를 오래 하면 안 되거든요. 나쁜 얘기는 짧게 끊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엄 얘기, 탄핵 얘기, 내란 얘기, 윤 대통령 얘기 나오면은 애초에 이 토론 시작하기 전에 끊어줬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권영국 후보한테 계속 당하잖아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냥 유권자들이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볼 때는 계속 내란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못 끊어내니까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전략을 못 쓰는 겁니다. 좀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와의 일정이 한번 감정이 한번 상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후보로 최종 확정될 때. 그러니까 쌍권 지도부가 교체를 강제로 했고 강제 단일화를 주장하다가 교체됐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앙금이 남아 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이게 일사불란하게 안 돌아가는 건 분명히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금 무슨 본부라고 하는데 이 본부가 제대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을 보면 이번 선거에서 이길 생각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말할 수는 없고 말씀하세요. 선거 뒤에 뭘 할 것이냐. 지금 국민의힘의 그 경선에 나섰던 주요 플레이어들도 마찬가지고 현재 뭐 지도부를 구성하고 계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상대가 이길 생각이 없으니까 큰 무리만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번에 토론 보신 분들 중에는 이재명 후보가 때때로 이제 좀 말이 거칠거나 성격이 급하게 나오거나 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잘 자제하고 참았다. 그거 칭찬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유가 생기는 거죠. 상대방이 이길 생각이 없으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서울역에서 집중 유세를 했어요. 네. 서울역 광장에서. 그리고 그 전에는 여기 청계광장에서 청년 정책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동아일보 앞이었죠. 앞이니까 네. 동아일보에 계신 분이 찍어줬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찍은 걸 전달해 줘서 봤는데 김문수 후보가 직접 참석하는 청년 정책 발표 자리인데 일반 시민이 별로 없죠. 거의 없어요. 그냥 그걸 받아치는 기자들 한 20-30명. 이게 참담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 어디 가서 못 하는데 그걸 이제 보내주면서 그 보내주면 이렇게 썼더라. 안습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늙어가지고 못 알아들었는데 찾아보니까 안습이 너무 처참해서 눈에 그런 늙은 사람들도 알아요? 저는 몰랐어. 그래서 그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아니 오늘 형님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오후에 어디 가셔서 이재명 지지 선언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진짜 후보가 왔는데도 그 정도고 그다음에 저녁에 서울역에 집중 유세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좀 모였다고 하지만 그때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막 돌아다니면서 설치고 다녀요. 저도 지역에서 느껴보면 윤석열을 잘못 다루고 쌍권 지도부가 친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판을 치면서 우리 당에 와서 우리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 사람들이 우리 당을 자기 당처럼 생각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당 정말 이게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또 이렇게 막 급진전하고 있어서 네.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 또 진행하죠. 저희가 준비한 게 있잖아요. 네. 하여간 수제로 준비를 많이 해. 네. TV 토론 평가 각 네. 여기 이제 후보들 사진이 있고 여기 옆에다가 이 매직 펜으로 네. 네, 점수 몇 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 100점 만점. 네 명 다 적어요? 네. 점수를 적으라고요? 이건 좀 너무 그러니까 그건 그런데 그래요? 학점으로 뭐 학점? 점수를 교수님답게 이렇게 본는 일도 아닌데. 이제 보게 이렇게 보이게. 그 학점이랑 점수가 비슷하네. 어쨌든 금 의원님은 이재명 후보한테 가장 높은 점수 주고 김문수 후보가 가장 낮은 점수. 교수님은 일종의 지식인답게 학점으로. 고만고만. 이게 근데 이 두 분의 그러면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저는 김문수 후보가 52시간 그 예외 허용 그거 말 바꾼 거 가지고 따졌더니 아니 그 장관님이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나보고 어쩌라고요? 물론 이제 반박하는 데서 나왔지만 누가 보면 참 네 가지 없다고 생각하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또 뭐 그
자기 본인이 그 호텔 노쇼 경제학이라든지 뭐 이야기했을 때 본인이 설명을 하잖아요. 아 이게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사례를 설명한 거다. 그래놓고 이준석한테는 왜 이렇게 당신이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뭐지? 본인은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켰다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은 극단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점에서는 아 역시 이재명답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앞서가는 1위 후보인데 저런 인성을 가진 분이 정말 후보가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국민들한테 어쩌라고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점수를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제일 80점. 높은 점수를 네. 주고 권영국 후보, 이준석 그 다음에 70점. 이렇게 줬는데 이게 점수가 높다고 해서 이 사람이 훌륭하다거나 뭐 실력이 뛰어나다는 취지는 아니고 예. 이 토론의 시작 전과 결과를 봤을 때 어느 쪽이 점수를 더 유리하게 상황이 됐느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이런 걸 한 건데 김근식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게 김근식 교수님은 또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당협위원장이고 하니까 그런 관점이 있지만 저는 이제 지금 당적이 없는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이런 점에서 볼 텐데 사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핵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곤란하잖아요. 지금 원전을 없앤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원전이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유연한 태도를 갖게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날카로운 공격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만 모면하는 답변으로 지나갔어요. 그런 공격들이 별로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약간 이제 원래 네. 말도 잘하고 해서 네. 뭔가 좀 주목받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는 그러니까요. 좀뭐 사실 선정하지 이준석 못했다? 후보가 좀 양쪽 다 그 좀 밀어붙일 수 있는 네. 포지션이고 또 젊고 또 저랑 금 의원님보다 훨씬 더 텔레비에 많이 나온 사람이고 자주 말빨, 나왔죠. 말빨이 자주. 좋잖아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고만고만이라는 아까 내가 평가를 했지만 그렇게 눈에 띄게 그 점수를 못 딴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무슨 그 약물 효과인가 나중에 보니까 무슨 약을 많이 드셔서 그랬다고 그러던데 제가 볼 땐 평소에 우리가 상상했던 이준석답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대선 후보 공개 토론회니까 아마 좀 긴장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편하게 유튜브 같은 데서는 정말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닌지라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제가 생각한 만큼의 점수는 못 받았다. 댓글도 사실- 많이 달리겠는데. 이제 이준석 후보를 보면 몇 개를 준비해 나온 게 있어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풍력 발전에 비용이 얼마 드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찾아가지고 온 거고 가상화폐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이제 있었죠. 구체적인 거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건드리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준석 후보한테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번 선거에서 뭐 본인도 이기기를 바라고 지지자들은 이기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의 미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주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인사이트가 있거나 혹은 그게 안 되면 고민이라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몇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아주 화려하게 이거 한 건 좋은데 그게 유권자들한테 믿음을 줄지 아니면 저거 준비해서 나왔네 하면서 좀 공허해 보이지 않았을까. 지금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오히려 이 이준석 후보는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정치가 틀려 먹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좀 확 바뀌어야 된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 코인 이런 거 혹시 아세요? 그 차이 아세요?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그 박스에 갇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자기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치자글 같은 걸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원두 120원 논란도 네.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약간 자기의 치적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것도 그렇지. 나온 발언이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 말을 이재명 후보는 연설하는 데서 특히 이제 워낙 말을 잘하니까 쉽게 설명하고 말을 잘하니까 막 하다 보면 이게 한두 개씩 설화에 걸릴 수가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원두 120원 이야기도 그러니까 그냥 커피 원두 값이 120원이다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커피집 가는 사람들이 원가가 120원인데 8,000원 만 원에 팔아서 이분을 챙긴다. 저도 말을 잘하는 편이지만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의 꾀에 자기가 넘어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좀 제가 볼 때 조금 진중할 필요는 있지. 그 권영국 후보도 사실은 그 일반인들한테는 처음 약간 데뷔하는 자리였는데
약간 이제 그날의 장면은 어쨌든 김문수 후보를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이제 탄핵 비상경 네. 얘기하면서 이제 내란 동조. 저는 그걸 사과하라. 보면서 2012년인가요? 예. 그 민노당의 이정희 후보 아, 네네. 떠올렸어요. 그때도 이정희, 박근혜, 문재인 세 명했잖아요. 예. 나는 박근혜를 떨어뜨리게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게 오히려 이제 박근혜한테 표를 더 결집시키는 역효과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권영구 후보도 저는 이분이 정말 진보 정당을 대표하는 그런 신심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뭐 김문수 공격할 수 있죠. 내란으로 공격할 수 있죠. 그러면 반드시 이재명 후보의 최신 행보 있잖아요. 민주당이 중도가 아니라 보수 정당이라고 그렇죠. 하신 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갈 데가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라고 지금 계속 정체성을 강조하고 자리매김하시는 분한테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죠. 당신들의 정체는 뭐냐? 근데 한마디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편을 먹었죠. 김문수 후보 끝나고 나서 악수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정치적인 입장으로 정치적인 그 어떤 그 스탠스만 가지고 토론에 임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좀 불만이 있어서 시 준 거예요. 저는 토론회 전체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이 권영구 후보가 그 악수 안 한 장면이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토론회 전략상으로는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지금 지지율이 낮은 후보잖아요. 거기서 뭔가 인상을 남기고 해야 되는 것은 맞고 악수를 안 해서 화제거리가 된 것도 맞는데 우리 진보 정당이 한때는 노회찬, 심상정 진출시키면서 원내 정당이 되고 집권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이 극소수파 마인드셋이 됐구나. 이 같이 토론하는 그 상대 후보하고 악수를 안 함으로써 인정을 안 이제 하는. 이게 그 화제를 불러일으켜야겠. 그리고 처음에 내란 공격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네. 그거는 사실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근식 교수님도 그러시고 그 외에 진보의 색채를 특히 지금 시점에 맞는 거를 뭘 보여주냐. 근데 지금 초반에 얘기하는 거를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배도 중요하다. 그거는 옛날 지금은 다 이게 그것만 가지고 과연 될까? 그리고 이제 뭐 부자 증세 얘기하고 하는 게 20년 전에도 했던 얘기와 뭐가 다른가? 그리고 사실은 진보 정당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은 또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조국 사태에서부터 굉장히 큰 잘못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옳은 것, 정의로운 것, 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그리고 내로남불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이 마치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처럼 얘기하면 애정을 이 새로운 세대의 유권자들이 과연 애정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쨌든 이번 1차 토론회가 이제 남은 대선에서 변수가 되지 못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2차, 3차에서 어쨌든 사회, 정치 분야에서 토론이 진행될 텐데 어쨌든 거기서는 좀 뭐 좀 다른 뭐 기대할 만한 변수가 생길까요? 저는 거기서 또 그럴 것 같아요. 거기서 거기. 네, 거기서. 그래서 뭐 대선 토론이라는 게 이게 박빙이거나 아니면 정말 엎치락뒤치락 할 때는 때, 이게 굉장히 그렇죠. 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앞서가는 후보, 추격하는 후보의 지금 구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극적인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대선 후보 토론이 그렇게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재명 후보가 막 무슨 갑작스럽게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그러니까요. 실수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예, 예. 아마 근데 뭐 이미 많이 했는데도 뭐 잘 넘어가던데요. 뭐. 그렇죠. 그런 워낙 뭐 스킬은 또- 그게 넘어가는 스타일이니까. 아니 이제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사회 분야하고 정치 분야에서 공격할 게 더 많다고 생각할 겁니다. 뭐 사법 리스크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것이냐. 오히려 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나마 승부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TV 토론 얘기는 여기서 넘어가고요. 예, TV 토론을 너무 길게 했어. 너무 길게 했어요. 예.